체스터필드는 표현의 방법이나 습관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어느 경우에서나 다 똑같다고 얘기했죠. 우매, 무지, 그리고 사고의 나태함. 조금만 유도해도 모든 사람들은 제 의사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전 그 이념을 굳게 믿고 또한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드디어 버려진 체스말이 그 역할을 다했네요. 무대와 소품들도 전부 준비됐고요. 부디 당신들의 졸렬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요. 좋은 아침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기술통신부서에서 조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위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변호사님과 윤 선생님을 모르는 눈치였어요. 변호사님의 연락처도 유출하지 않았고요. 문자를 보낸 건 위준이 아닙니다. 혹시 무명의 소행일 가능성은 없나요? 저희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이본삐는요? 이본삐도 혐의가 있죠? 이건 일단은 보내지 마세요. 위준을 만나고 나서 결정하죠. 네. 경찰은 위준을 체포하자마자 그를 신문하고 감정 구조 플랜을 주요 조사 대상에 추가했어요. 위준은 곧바로 자기가 PUA 교습기관을 설립하고 PUA 기술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감정 구조 플랜은 위준이 독단적으로 설립한 기관이에요. 무명은 그 기관 소속도 아니고 그를 본 사람도 없죠.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그 이상한 녹음은 전에 연구센터에 온 방문객의 벨소리로 들어본 적은 있지만 경찰 측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곡은 Love is just a dream의 변주곡이라고 하네요. 데이트를 친 곡인 만큼 들어본 사람도 많죠. 타깃 범위를 제 연구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용의자가 너무 많아요. 당신이 알려준 덕분에 저랑 엄 반장님은 무명의 특징을 다소 입수할 수 있었어요. 우선 무명이 위준에게 했던 말은 인정받지 못한 사물은 존재할 가치가 없죠. 이 점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끔찍한 말이죠. 근데 이상하지도 않은 게 위준의 말에 따르면 무명은 여자에게 직접 손을 대진 않지만 극도의 지배욕을 갖고 있어요. 그는 회원들이 헌팅할 때 수시로 보고를 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코치들이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거나 수업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물론 자체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금했고요. 누군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끔찍한 처벌을 내린다고 하죠. 위준이 제일 좋은 예시고요. 게다가 위준은 무명이 상당한 고학력자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수업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수업 시간이 규칙적이었다고는 하지만 매년 7, 8월만 되면 수업 횟수가 유독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위주는 이본비를 지목하기도 했어요. 그녀의 정체는 전에 제가 추측했던 것과 일치해요. 하지만 위주는 이본비가 무명과의 접촉이 더 잦았다고 했어요. 그녀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신문 당시 위주는 세인트 영재 학원에 대해 언급했어요. 맞아요. 위주는 무명이 학원에 익숙할 거라 추측했지만 제가 전에 세인트 학생들에게 심리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려 해요. 제 차 신문에도 이 정보는 당신에게만 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게다가 반드시 당신 혼자서 와야만 정보를 털어놓겠대요. 어때요? 당신 생각은? 싫으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엄 반장님과 시간을 잡아볼게요. 저희가 취조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불러주세요. 위준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에 했던 약속 잊지 마세요. 저와 엄 반장님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부르세요. 나이팅게일, 드디어 왔네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면 믿어줄 건가요? 잠깐만요. 가지 마요. 당연히 할 말이 있어서 불렀죠. 그 정신과 의사랑 엄반장이 내가 한 얘기를 당신한테 전했겠죠. 나이팅게일,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누군지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나이팅게일은 똑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눈치챘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난 무명 선생님이 당신 주변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정신과 의사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있죠. 나이팅게일 생각해봐요. 내가 말했던 단서들을. 고학력자의 직업은 교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두 단서에 모두 부합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의 말투나 일처리 방식이 선생님과 무척이나 비슷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긴 부정할 수 없을걸요? 선생님에게서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추천 상대에 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김윤정이라고 하는 세인트 영재학원의 학생이었죠. 나중에 동기들이랑 잡담하다가 그들이 받은 추천 상대도 전부 세인트의 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번에 그 정신과 의사가 날 신문하러 왔을 때 세인트의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나이팅게일은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심리 테스트를 진행하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접하게 된다는 것을. 참, 전에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그 정신과 의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무척 민감한 것 같았어요. 생각해봐요. 이걸 신경 쓴다는 건 선생님과 그 사람이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일 수밖에 없죠. 나이팅게일, 경계심을 가져요. 남자는 다 거짓말쟁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요. 네, 말해요. 내가 뉘우치고 있다면 믿어줄 건가요? 나이팅게일, 사실 당신이 날 잡은 걸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믿지 않겠지만 난 피유에 잠식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오랜 시간 지속된 거짓말과 캐릭터 설정 때문에 내가 누군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조차 없게 됐죠. 나이팅게일이 날 말려주지 않았다면 언젠간 미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당신한테 고맙고 가능하다면 나도 나이팅게일을 지켜주고 싶어요. 역시 표정 보니까 날 안 믿는군요. 그렇네요. 내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급히 처리해야 할 용무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어때요? 위준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군요. 세인트 말고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그게 다인가요?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위준이 구체적으로 누굴 의심하는지라든가.
원래 들은 건 사과드릴게요. 매너 있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위준이 절 의심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지 않는 거죠?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절 의심하시나요? 그거면 됐어요. 당신은 지금 그대로만 있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인트, 그리고 이봄비, 맞죠? 수고하셨어요. 일단은 엄반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죠. 세인트 영재학원은 교육학원이긴 하지만 강사진도 훌륭하고 평판도 좋은 편이라 몇 년간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두 분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방금 확인한 결과 세인트 영재 학원 원장님은 현재 사무실에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내 부탁드립니다. 원장에게 질문하는 건 당신에게 맡길게요. 전 그 어떤 미세한 반응도 놓치지 않게 옆에서 지켜볼 거예요. 이분이 세인트 영재 예술학원의 오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이분들은 엄반장님 부탁으로 조사를 진행하러 오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 원장님. 윤 선생님이셨군요. 전에 심리 테스트는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이분은 전에 얘기하셨던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님이시겠네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오 원장님, 실은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학원 학생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이죠? 이 학생이군요. 누군지 알아요. 로열 클래스에 다니는 재능과 노력을 겸비한 학생이죠. 매년 세인트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학생을 기억하시다니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건가요? 전 원장으로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게다가 제가 김윤정 학생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김윤정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로열 클래스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죠. 그 로열 클래스는 최근 3년 동안 세인트 영재 학원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던 클래스였어요. 총 6학생 중에서 병으로 자퇴한 학생 하나를 제외하면 3학생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고 나머지 2은 김윤정 학생을 포함해 모두 수도 미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죠.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생들이랍니다. 이 학생들이에요. 중도 자퇴한 백도화 학생을 포함해. 제게는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이에요. 당연하죠. 이 앨범은 제 개인적인 물건이라서 두 분 외에 보여준 사람은 없답니다. 현재 학생 정보는 내부 교직원들한테만 공개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규정에 따라 학원 자체 인터넷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해요. 물론 관련 서류도 학원 밖으로 반출할 수 없고요. 학원이 설립된 이래 교직원이 몇 명이나 있었죠? 혹시 그분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총 30명 있었어요. 리스트는 제 비서한테 물어보세요. 물론이죠.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화하는 내내 오 원장은 차분하고 담담했어요. 죄책감이나 긴장감은 전혀 없었고요. 사건과는 관련이 없을 거예요. 경찰에서 세부적인 선별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리스트에 있는 직원들은 러브 이즈 저스트 어 드림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치료센터에 온 적도 없었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막다른 골목은 아니니까요. 잊으셨나요? 아직 이본비에게 답장을 안 보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본비가 유일한 단서예요. 더 지체해봤자 기회만 놓칠 뿐이죠. 이번엔 이본비에게 무명에 대한 단서를 갖고 있는지 직접 물어봐야죠. 죄송하지만 이본비와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주세요. 내일이나 모레 중에 당신이 편한 시간으로 하죠. 힘든가요? 저와 같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비슷해요. 절 위로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해요. 늦었으니까 이만 쉬세요. 내일 오후에 데리러 갈게요. 같이 이본비 만나러 가요.
보아하니 제가 전에 한 말이 유용했던 것 같군요. 잡담하러 오신 거면 이만 돌아가시죠. 윤 선생님이 말한 그 사람의 자료를 찾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인적 사항이 온전치 않습니다. 조회 가능한 건 제약 당시의 일부 기록뿐이고 나머지는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보를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면 출신이나 배경이 특별한 경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업 사항의 두 번째 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학교 폭력? 네. 게다가 대학 입학 전에 다녔던 학교 모두 손꼽히는 명문 학교들이었죠. 그런 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은 더욱더 잔인하고 숨막히겠죠.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더라. 가족한테 버림받고 그쪽 세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해 더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재밌네.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이게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웨이를 사주한 이유일까요? 이유 중 하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단순히 학교 폭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계속 주시해 주세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쳐선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누추한 곳이라 죄송해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빈 씨는 같이 안 왔어요? 오고 싶어 했는데 오늘의 대화는 들려주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하지역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소한 자극도 치명적이죠.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고 오셨군요. 그럼 더 이상 수빈 씨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역시 그랬군요. 한동안 무명과 만나지 않은 건 죄책감 때문이었네요. 그렇죠? 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어요. 전 PUA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전 변호사님께도 죄송하고 수빈 씨한테는 더 미안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전 수빈 씨의 상처와 믿음을 이용해서 가해자들을 도왔어요. 전 정말 최악이에요. 뭐라고요? 그런데 대체 왜...
알겠어요. 수빈 씨와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찰에도 모든 걸 털어놓을게요. 변호사님, 윤 선생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위주는 이본비 씨와 무명이 가까운 사이라고 했어요. 그의 정체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선생님과 대화는 자주 하는 편이었지만 만난 적은 없어요. 선생님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림시 TV타워를 아시나요? 네, 작년 5월쯤 개인적인 일로 휴가를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자물쇠를 걸러간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곧바로 제 얘기에서 날씨에 허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선생님은 매년 이맘때 그곳에 간다고도 하셨어요. 아참, 그러고 보니 전 기록 담당자가 가십거리로 선생님에게 애인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애인이요? 하지만 위주는 무명이 한 번도 직접 나선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지만 그 선배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PUA 기술을 그 사람에게 처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분은 모종의 이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은 더 이상 여성에게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들였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전화 받고 올게요. 스팸 문자는 선생님이 사람을 고용해 보낸 거예요. 저번에 저한테 변호사님을 소개할 때의 말투로 보면 선생님은 변호사님을 무척이나 잘 아는 듯 했어요. 변호사님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수빈 씨한테 심리 상담을 한 일도 알고 있었고요. 늦었으니 이만 가죠. 변호사 언니, 윤 교수님, 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거예요. 모든 걸 밝히겠어요. 그리고 두 분, 제발 더 이상 선생님이 수빈 씨 같이 착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네, 그래야죠. 급할 필요 없어요. 시간도 거의 다 됐고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일단 단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경찰에 알려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며칠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요. 괜찮아요. 당신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무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겐 당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푹 쉬세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일 필요 없어요. 저희의 상대는 만만한 놈이 아니니까요. 몸과 마음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저희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어요.
변호사 언니, 다 읽었어요? 윤 교수님이 어떻게... 변호사 언니, 언니는 윤 교수님을 믿으세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있으면 방해가 되겠군요. 건너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무슨 게시글이요? 누굴 지목하던가요? 왜 갑자기 멈추세요? 댓글창에서 누굴 지목하던가요? 믿을 게 못 드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지만 이야기를 못하는 건가요? 제가 게시글을 봤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은 어때요? 절 믿으시나요? 위준도 경고했고 이본비의 말도 뭔가 의미심장했죠. 게다가 쐐기를 박는 그 게시글까지. 당신은 정말 한 번도 절 무명이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나요? 왜죠? 무슨 증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뭐죠? 과거의 저였더라면 이 대답에 수긍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신의 기억과 마음이 모두 저로 가득 찼다면, 심지어 잠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절 믿는 거라면, 당신에게 제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긴장하지 마세요. 장난이에요. 그 일은 일단 사과부터 드릴게요. 사실 저와 엄 반장님이 함께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리 게시된 순간 무명은 미끼를 물게 된 거죠. 그 말은 무명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궁지로 몰겠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이본비와 저희가 위준에게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무명에게서 자기애성 인격장애 양상이 보여요. 본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상황이 급박하니 모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군요. 모험이요? 네. 이본비와 위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무명은 분명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경찰 조사를 막기 위해 위준을 저희 앞에 친절히 보내줬죠. 심지어 모든 책임을 버린말인 위준에게 떠넘기고 조사가 마무리되길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뿐더러 미림대학으로 수사망을 좁힌 걸 우연히 알게 되면 지배욕이 강하고 타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걸 제일 혐오하는 무명이 어떻게 나올까요?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조급해지겠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뒤집었을 새로운 희생양을 찾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위준의 말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그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도 미림대학에 있어요. 윤 선생님은 본인을 미끼로 삼을 셈인가요? 하지만 위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침묵 원칙에 따라 제 이름이나 직업 등 개인정보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준은 제 신분을 확인한 순간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절 교수라고 불렀죠. 무명히 절 지켜봤다기보단 오히려 제게 불만이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의 불만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급기야는 제 정체를 무심결에 언급할 정도로 심했죠. 위준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이번 꼬리 자르기 작전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절 찾아올 겁니다. 죄를 뒤집어 씌울 목표를 저로 정했다면 그는 반드시 더 많은 사실로 제가 무명이라는 걸 입증하겠죠. 그리고 저흰 그 사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비슷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몰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언제라도 무명이 우리의 계획을 눈치채고 종적을 감출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게시글에 언급된 정보만으로는 현재 사건을 특정하기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요? 디지털 파일로 저장했어요. 잠시만요. 그 말은 설마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사 방향이 틀렸던 거네요? 그 말은 게시글에 언급된 학생은 백도화 학생이고 무명은 백도화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백도화를 통해 로열 클래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정보를 알게 됐고 그 정보를 회원들한테 넘긴 거고요? (10분만) 주세요. 사건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됐어요. 백도화는 3년 전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게시글에 쓰인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나요? 자살로 종결된 사건이라 용의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백도화의 부모는 현재 해외에 있고요. 저희 쪽에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언제 연락이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긴 한데 변호사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임도진, 미림대학 로스쿨 졸업생이에요. 백도화의 전 남자친구이기도 하고요. 아, 오랜만이야. 임도진 씨, 엄 반장님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알고 싶으신 거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름 백도화. 미림대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제 전 여자친구였어요. 3년 전에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때 당시 자신의 모든 물건을 태워버리고 유서 한 편을 남겼고요. 유서에서 자신의 죽음을 추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도아는 단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이 유서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도아가 자살로 사망한 거라 판단하고 사건이 종결됐어요. 학교 측에서도 이런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아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지 학교 측과는 상관이 없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이 사건은
뉴스 헤드라인에 며칠을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더니 금방 잠잠해졌어요. 조금 전에 사건 일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 경찰 측에서 제출한 자살이라고 판단한 증거를 보면 절차상으로나 결과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도화 씨가 자살하기 전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딱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PUA 사건과 얽히게 되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우선 도아가 죽기 몇 개월 전부터 서서히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도아한테 당시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었어. 백도화 씨는 언제부터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기 시작했나요? 아마 도아가 죽기 4개월 전부터일 거예요. 도아는 원래 성격이 활발해서 친구도 많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그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도아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어요. 당연히 물어봤지. 나도 그때 도아가 나랑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았어. 도아가 연락이 안 됐던 건 새로운 남자친구가 도아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걸 안 좋아한다고 했어. 당시 배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의심한 적은 없었나요? 당연히 의심했죠. 그리고 그때 도아에게 주의를 줬었어요. 비록 헤어졌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까지 했는걸요. 그런데 도아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더 이상 자기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백도화 씨는 당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였나요? 제가 만났던 기간만 놓고 보면 괜찮았어요. 심리학과 사람이란 것만 알고 있지 다른 건 잘 몰라. 어쨌든 도아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도 더 캐보진 않았어. 후에 도아한테 사고가 나서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백도화 씨의 정확한 사망 날짜가 어떻게 되죠? 3년 전 7월 28일이에요. 그리고 백도화가 자살하기 전에 일련의 행동들로 보아 픽업 아티스트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번 B가 했던 무명은 PUA 기술을 그 사람에게 전부 썼다는 말도 들어맞게 되죠. 무명의 정체에 대해서는 짐작가는 바가 있으세요? 현재로서는 확정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쓰지 않은 단서가 있어요. 정확해요. 엄 반장님, 지금부터는 따로 움직이죠. 저희는 TV타워에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반장님은 미림대학에서 백도화 사건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도진 씨, 번거로우시겠지만 나중에라도 백도화와 그녀의 새 남자친구에 대한 다른 단서가 생각나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다른 단서요? 그럼 혹시 아무것도 아니야.
윤 교수님 뜻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새로운 단서가 떠오르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